자, 이번 시간엔 수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게 시작이 돼요. 삼각함수의 늪을 지나서 수열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단원에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조금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건데 어떤 건지는 아는데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좀 쓰는 거라든지 조금 손에 좀 익을 정도로, 말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열입니다. 수열 뭘까요? 수열, 수열. 수를 나열했다 이런 뜻이겠죠. 수의 나열입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수의 나열인데, 수의 나열되면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도 나열되면 다 수열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할 거는 무슨 수열이, 어떤 수열이겠습니까? 뭔가 그냥 아무렇게나 수를 나열한 걸 가지고 수열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쵸? 아무렇게나 나열시킨 게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암호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네, 수를 나열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수의 뭐 한 거? 규칙적인 나열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규칙적인 나열. 즉 우리의 포인트는 규칙이에요. 아무렇게나 나열한 게 아니라 수를 어떤 식으로, 어떤 규칙으로 나열했느냐라고, 어떤 규칙으로 나열했느냐에 관한 얘기를 수열이라고 생각한다. 네,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령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2, 4, 6, 8 이렇게 쭉쭉쭉 수를 나열한다 그러면 이거 어떤 수열이에요? 어떤 규칙입니까? 어떤 규칙이죠, 이거? 2, 4, 6, 8이면 이거 IQ 테스트에서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봤죠? IQ 테스트 할 때. 2, 4, 6, 8이면 어떤 규칙입니까? 2씩 더해간 거죠? 2씩 더해간 거 맞죠? 근데 이게 2, 4, 8, 16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2씩 곱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이 두 개가 전부입니다. 얘를 즉 플러스 2 해서 간 거, 플러스 2 해서 간 거, 그죠? 얘는 곱하기 2를 했고 얘는 곱하기 2를 했고 얘는 곱하기 2를 해서 간 거 아니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다 뭐다? 얼마를 더했느냐, 얼마를 곱했느냐. 요 딱 두 개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건 딱 저거 두 개입니다. 얼마를 더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서 수를 나열하고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한 얘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열이라는 거를 어쨌든 이제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직관적인 의미고요. 이건 직관적인 의미고요. 수열을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 f를 뭐라고 부른다? 수열이라고 한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좀 편할 때가 많습니다. 네, 자연수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다라는 얘기인데, 정의역이 자연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2로 시작하죠. 그 다음 3 이렇게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시면 1일 때 대응하는 함수값, 어떤 규칙에 의해서 대응하는 함수값 있겠죠? 그 다음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3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가면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반적인 n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의 n 이런 값들이 존재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값을 내가 f의 1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a의 첨자 밑에 첨자 a의 원이다,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 항, 2에 대응하는 함수값, 두 번째 항, 그 다음엔 세 번째 항, 쭉쭉쭉 가면 이거는 n번째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규칙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이라는 게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자연수니까 쭉쭉쭉 가고 여기도 쭉쭉쭉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뭐가 중요하죠? 어떤 규칙인지 안다라는 것. 혹은 수열의 몇 번째 항이 뭔지 알려면 결국 얘가 중요하죠. n번째 항.
어떤 수열의 규칙이 어떤 거냐, 2를 더해가면서 만든 거냐, 2를 곱해가면서 만든 거냐라고 하는 건 x를 넣어서 fx가 나온다. 즉 fx식을 보면 fx가 어떤 함수인지 알잖아요. 그럼 n이 들어갔을 때 fn, n번째 항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수열의 어떤 규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수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n번째 항.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규칙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규칙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게 n번째 항이다. 그래서 n번째 항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3, 5, 7 이렇게 가는 수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수열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더하기 2, 똑같이 더하기 2, 똑같이 더하기 2죠? 맞아요. 그러니까 2, 4, 6, 8하고 1, 3, 5, 7은 규칙은 똑같죠? 그죠? 규칙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수열은 다르죠? 맞아요. 이게 왜 달라졌을까요? 규칙은 똑같은 규칙 2씩 더해가면서 만드는데 두 개의 수열이 전혀 같은 수열이 아니잖아요. 전혀 같은 수열이 아니잖아요. 다른 수열인데 이게 다른 수열이 된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같은 규칙인데 똑같이 2씩 더해가면서 만든 수열인데 이거랑 그죠? 근데 이 수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이게 왜 다릅니까? 수열 두 개가. 왜 다르겠어요? 규칙은 같은데. 이게 왜 다르겠습니까? 2, 4, 6, 8, 1, 3, 5, 7. 이게 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작점이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시작점에서 똑같은 규칙으로 가면 당연히 같은 수열이 되겠죠. 시작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2에서 시작했으니 2에다가 2를 더하니 4 나오는 거고 4에다 2 더하니 6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1에서 시작을 하니까 2 더하면 3, 3에서 2, 5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다? 즉 1에 대항하는 거. 첫 번째 항이 되게 또 중요하지 않느냐. 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수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규칙으로 나열하느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떠한 규칙으로 나열하느냐를 가리키는 게 수열이다. 그래서 A1과 AN,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되게 중요한 거다. 얘는 규칙 때문에 중요한 거고 A1은 시작점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다. 이걸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 자체를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우리가 보는 규칙 중에 더한 거하고 곱한 거, 일정한 수를 더한 거, 곱한 거 두 개인데 더해서 만들어지는 등차 수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그냥 AP, Arithmetic Progression, AP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됩니다. 저걸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에다가 내가 일정한 수를 더했어요. 저긴 2죠.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여기에다가 다시 일정한 수를 더하니까 D가 한 개 더 늘었어. D는 일정한 수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수를 더했다.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는 거 아이가? 딴 데 보이는데. 잤나? 아니까. 자, 그렇게 쭉 간다고 보면 첫 번째 항은 나왔으니까요. 내가 n번째 항을 생각을 하면 이 공차가 몇 개 더해집니까? 공차가 몇 개 더해지죠? 여기 n번째입니다. 자, 여기가 규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셔요. 두 번째인데 1이고 여기는 세 번째인데 2고 그러면 네 번째는 3이 되겠죠? 그럼 n번째는 얼마가 되겠다? n-1개의 공차가 더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수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뭐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다? n-1개 더한 거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셔야 되는 거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항과 공차 요겁니다. 되겠어요? 첫 번째 항과 공차 어디에서 얼마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냐? n번째 항이라는 건. 그러면 2, 4, 6, 8 저런 것 같으면 2, 4, 6, 8 이런 수열이라면 이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첫째 항 2에다가 n-1번 공차를 더한다. 얼마 더했다? 2를 더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짝수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1357 같으면 1357 이렇게 되면 이런 수열은 첫 번째 항이 1인데 또 n-1개의 공차 2를 더한 거다. n번째 항이.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2n-1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나온다. 일반항. 요거 일반항. 네,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2n-1이라는 일반항을 가진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어떤 수열의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반드시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항과 공차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된다. 첫 번째 항과 공차에 대한 게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뭔지는 좀 알았고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성질도 아니고요. 좀 용어를 좀 기억을 합시다. 네,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걸 좀 볼 건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등차 수열에서 중간에 있는 항 이런 뜻인데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정한 수를 더했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요걸 뺀 거나 여기에서 요걸 뺀 거 그러니까 나중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일정한 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더해가면서 만들었으니까 빼면 같은 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X에서 A를 뺀 거나 B에서 X를 뺀 거나 값은 당연히 똑같을 거다. 이게 곧 뭐다? 공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X 값을 정리를 하면 2분의 A 더하기 B 어디서 많이 본 즉 산술평균의 모양과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항은 항상 이웃한 두 항의 평균과 같아진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는 이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생각이 안 나네. n번째 항 등차 수열. 네, 등차 수열의 합 만들어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저걸 남기고 얘를 지울게요. 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죠. 일단 요거는 좀 적어둘게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다? n개 더한 거, n-1개 더한 거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S의 n이라는 기호를 쓸 건데 S의 n이라는 건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쓸 겁니다만 얘는 기억을 하세요. from 1 to n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부터 n까지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S의 n이라는 말의 의미는 from 1 to n입니다. 1부터 n까지 다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S의 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from 1 to n은 계속 나와요. 이게 to 가면 적분 나오는데 정적분에 가면 거기도 이게 나옵니다. from 1 to n. 네, 정적분이 그게 거기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정적분의 의미가 더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한다 의미. 하여튼 네, from 1 to n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고 내가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SN을 쓰는데 A의 n번째부터 이번에 거꾸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파스칼 얘기 들어봤죠? 파스칼이 1부터 100까지 합이 5050이라는 걸 10초 만에, 1초, 2초 만에 계산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얘기죠. 맞습니까? 1, 2, 3 해서 쭉 100 쓰고 두 번째는 100부터 99, 98 쭉 해서 쭉 나열해서 다 더하면 요거 두 개 싹 더하면 같은 값들이 계속 나오죠. 1 더하기 100이니까 101이 몇 개 생긴다? 100개 생긴다 해서 2로 나눠서 5050 바로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그게 등차수열의 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다 더해버리면 S의 n이 2배가 되고 A1 더하기 AN인데 요거 두 개나 요거 두 개나 합이 같다 다르다. 아까 1하고 100, 2하고 99 하면 101이 되잖아요. 똑같죠? A의 1 더하기 A의 n 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몇 개 생긴다? 지금 n개 있다는 얘기예요. n개. 맞습니까? 그래서 n항까지 합이라는 건 2분의 항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 요런 정도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파스칼이 얘기했던 그 1하고 100 그 더하는 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식을 조금 바꾸면 여기 n번장을 저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2분의 n에 여기 a1이 한 개, 요 an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a1이 두 개가 되고 이 a1에 더하기 n-1의 d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도 한개수, 즉 a1과 d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실제로는 좀 평균의 의미가 되죠. 말하려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얘는 어떤 항의 평균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하고 항개수하고 곱한 거다. 요거 두 개 평균, 중간에 있는 게 요런 게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외우셔야 되고, 오늘 등차 수열을 했는데, 일단은 수열 자체에 대한 시작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규칙적인 나열입니다. 규칙은 뭐 두 가지에 대한 것밖에 없다.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요. 더하는 게 음수가 더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더하는 게, 곱하는 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음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열의 정확한 정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요 다음 미적분이든 뭐든 어디 넘어가게 되면 수열 자주 나오는데,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수열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왜 지금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이 중요한 거냐, 어디에서 어떤 규칙으로 가느냐가 수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다. 왜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규칙이지만 시작점이 달라지니 전혀 다른 수열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어떤 규칙으로 가느냐, 첫 번째 항과 이 n번째 항이 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가더라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뭐 n번째 항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네, n번째 항, 첫 번째 항 잘 기억하시고,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고는 못 풉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 남은 거 하면 뭐 어느 정도 정리가 일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